타지에서 생활해보니까 느낀 한국이란 나라는 좀 어떤 나라인 것 같으세요? 뭔가 좀 전체적으로 뜨거운 나라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과열돼 있어요. 무슨 분야를 하든지 무언가를 하든지 어느 그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그 뜨거운 것들 다 해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 와보니까 더 느껴지시나요? 네, 그쵸. 여기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뜨겁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오히려 차가우면 차가운 것 같아요. 좀 냉정하고 그럴수록 발전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커리어를 엄청 쌓아놓고 그래야지 뭔가 돋보일 수 있고 일량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일을 습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쳐내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리지널 퀘스천들을 바탕으로 미국에 왔다고 지금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질문에 자꾸 영어로 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 좀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혹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지금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계시죠? 지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이 일의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 할 수 있는 일, 은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닦아놨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배우고 싶고 뭔가 알아가고 싶으면 기본 자료가 너무 많고 그 속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계속 방황한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요리사란 직업이 힘들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으세요? 한국에서 일할 때는 일단 수입이 너무 적었어요. 수입이 너무 적었고 일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거 대비 최저시급도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게 맞나 싶을 경우가 많았고 너무 그냥 일반 육체 노동만 하는 느낌이고 제 스스로 발전이 없는 느낌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호텔 요리사나 레스토랑 요리사 같으면 한국에서는 보통 그래도 야 이 정도는 받지라고 하는 금액대가 있을까요? 월급이나 연봉 정도로? 사실 거의 최저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는 거 대비. 제 아무리 높은 호텔을 가더라도 뭐 만약에 제가 있던 데가 5성급이었거든요. 보통 있던 데가. 거기도 그렇고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분들 기준으로 초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렇다고 보죠.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제가 한 9년 정도 전이니까. 근데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최저시급이라고 보시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대우가 확실히 좀 안 좋았네요. 일단 일이 너무 많았고요. 이게 요리를 한다기보다는 일을 쳐내는 느낌이 많았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직업이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혹시 미국이 한국 레스토랑 셰프들과 다르게 좀 더 연봉을 많이 주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그냥 연봉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뭐 최저시급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 요리사로서 일을 제가 서비스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근데 여기는 진짜 다이닝에서 일을 하면서 손님과의 교류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자기는 이렇게 집에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요리사 나는 이거 하는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리스펙하는 문화가 있네요, 서로.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에서 일할 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겠네요. 요리사로서. 그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요리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계기가 있으셨어요? 한국 사회생활이랑 제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약간 성격이 아닌 건 아닌 성격이라서 뭔가 아닌 행동을 하는 거를 그래 맞지 하고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혼자서.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려면 어쨌든 경험이 필요할 것 같고 외국 경험도 필요하고 뭐 영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게 돼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요리사를 하면서 특별히 더 배웠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나라에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을 한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왜 그 사람이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그 스리스타 레스토랑에 베누 셰프님을 뵌 적이 있거든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약간 되게 멀리만 느껴지던 분이 직접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선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건방지게. 선배님이구나 이런 느낌이.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신기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약간 미디어나 책이나 이런 걸로만 보던 분이 진짜 요리를 하고 계시니까 좀 뭔가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미국에도 정말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샌프란 지역을 간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 자체가 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도 굉장히 많고 오래된 되게 아이코닉한 레스토랑들도 많고 주변에 나파밸리나 소노마밸리처럼 와이너리도 많고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어디 가서 먹어볼 수 있는 경험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뉴욕이랑 샌프란이 제일 미국에서는 저는 미식 문화로는 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샌프란 안에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미국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직장을 좀 찾으셨어요? 그냥 구글에 해외 취업이라고 쳤습니다. 네, 해외 취업이라고 쳤는데 그게 링크가 좀 뜨더라고요. 몇 개 찾아보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찾아가서 나오는 음식들을 보고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되는지 보고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인이라는 게 경쟁력이 없지만 외국에 나오면 한국인이라는 게 경쟁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연락을 드려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반 레스토랑과 미슐랭 레스토랑은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미슐랭 레스토랑을. 근데 어디 미슐랭 레스토랑 가면 뭔가 업무라고 느껴지는 적이 없었어요. 다 그리팅 하는 것도 그렇고 손님들에 대해서 뭐 내가 업무니까 이건 일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약간 친구 만나러 오듯이 다이닝을 와서 뭐 잘 있었냐 안부 묻고 그다음에 뭐 셰프님이나 뭔가 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직접 뭐 스페셜 요리를 몇 개 코스로 빼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업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과의 약속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친한 친구를 만나듯이 아 여기 마음에 드니까 자주 와야겠다 이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요리사나 셰프를 대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가끔 한국에서 요리를 하면 요리하는 사람들을 그분들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것 같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건데 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내가 이거 여기서 먹었는데 이거 아니던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 와서는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차라리 한식에 대해서 뭘 물어보거나 내가 하는 한식은 이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조금 다른 것 같다. 혹시 뭐가 다르냐? 라고 물어보시거나 그런 건 있었지만 이거 아니고 내가 하는 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경험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 혹시 전공이 어떤 거셨나요? 저는 호텔 조리과 나왔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졸업하기 전에 조기 취업을 나와서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전공에는 왜 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공부를 안 했어요. 아예 거의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전문대 중에 그래도 호텔 조리과도 괜찮다라고 하는 데를 갔었어요. 가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사실 요리사가 내 직업이다라고 확신을 갖는 게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이게 다들 4년제 가는 분위기인데 요리 분야로 4년제를 가는 건 전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이나 아니면 확신에 있어서 흔들림 같은 건 없으셨어요? 네. 왜냐면 공부를 안 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게 확실히 하게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무심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속에서도. 그래서 여기 가서 해보고 저는 내가 조금씩 차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에 대한 후회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전공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전공을 고를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공을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뭔가 약간 텔레비전에 미디어에 비치는 모습만 보고 요리사를 하기엔 요리사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하고 좀 지나면 한 2, 3년 정도 같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직업 자체가 좋아하는 게 직업이 돼버리면 그거에 대한 권태감이나 그런 게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영부영한 마음으로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94년생 30살입니다. 30살이 되어보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솔직히 별로 다를 건 없는데 조금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20살 때는 조금 답답하고 조급하고 이런 마음이 많았었는데 30살이 딱 됐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그런 여유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살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후회가 있으세요? 가장 큰 후회는 없습니다. 성격 자체가 후회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삶에서 가장 큰 교훈을 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살았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밤에 전화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옛날 외할아버지 댁 번호로. 근데 전화를 했더니 외할머니가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 순간에 되게 제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할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감정들을 세세하게 좀 짚어주셨어요. 너는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마 외로움일 것이고 뭐 아마 힘듦일 것이고 뭐 이런 세세한 감정들을 좀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가장 크게 남습니다. 그때 찾았던 감정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객관화가 잘 안 돼 있던 것 같았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생활이 힘들었었는데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알고 보니까 외로움도 있었고 좀 뭔가 자격지심이랑 열등감 뭐 이런 게 가득 차 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걸 느끼고 있었구나라고 되짚어 봤던 것 같습니다. 요리사를 이제 20살 때부터 시작하셨던 건가요, 그럼? 자격증 공부는 고등학교 때 했고요. 요리사로 직업을 갖게 된 거는 21살 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거의 자신을 만나서 하나의 조언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고생한다 정도? 그냥 뭔가 조언을 해주는 거 자체가 제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조언을 하는 게 저는 항상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느끼는 것만큼 성장해 있을 테니까 그냥 고생해라 정도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러면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네. 강박?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예전에는 중요했는데 지금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다가 뭐가 안 됐고 내가 오늘 이걸 했었어야지 라는 후회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생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강박만 가지고 있던 게 조금 후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사회적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었네요. 그죠. 개인적으로 뭔가 계속 너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라는 생각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그런 압박이 덜 하다고 느끼시나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비율로 치자면 그런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에 대한 긍지가 되게 높아요. 어떤 커리어든? 네, 어떤 커리어든. 그래서 정말 높이 막 내가 이걸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갈 거야 라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느끼면서도 발전을 해나가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은 한 세 번째 정도로 중요하지 않나 인생에서. 근데 저는 책임감이 늘어갈수록 돈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지켜야 될 게 많고 돈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불행한 것들에 빠지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점점 스며들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들이나 느끼는 시선들을 그거에 빗대어서 그거에 투과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은 세 번째로 중요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책임감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그러면은 미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1년 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 둘 다 살아봤을 때 한국은 말씀하신 뭐 세 번째 순위 같이 옛날에 어떤 통계 자료를 낼 때 한국은 가족보다 돈이 우선이고 미국은 돈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었는데 혹시 두 나라 모두 살아보신 입장에서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자기의 뭐 커리어나 뭐 자기의 성장이나 가족들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이. 근데 한국에서는 우선적으로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강박이라고 할까요? 스스로 뭐 자격지심처럼 이렇게 매겨지는,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것 같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책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책 좋아하는데 다독을 하진 않아요. 네, 다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강박에 시달려서 읽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읽고 싶어서 읽는 거는 당연히 너무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읽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상용님의 인생책을 몇 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인생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는 넛지 라는 책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도 가끔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을 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회랑 가족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타지에서 생활해 보니까 느낀 한국이란 나라는 좀 어떤 나라인 것 같으세요? 뭔가 좀 전체적으로 뜨거운 나라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과열돼 있어요. 뭐 무슨 분야를 하든지 무언가를 하든지 어느 그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그 뜨거운 것들 다 해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미국에 와보니까 더 느껴지시나요? 네, 그쵸. 여기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뜨겁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오히려 차가우면 차가운 것 같아요. 좀 냉정하고 그럴수록 발전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한 직장을 다니면서도 커리어를 엄청 쌓아놓고 그래야지 뭔가 돋보일 수 있고 일량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일을 습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쳐내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과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타지에 와서 생활해보니까 느낀 한국의 좋은 문화와 안 좋은 문화가 있을까요? 한국의 좋은 문화는 따뜻하죠. 그러니까 아까 뜨거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좀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고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뭉치는 그런 협동심 같은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좀 사람 냄새가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점은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선후배 문화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나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게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피드백을 서로 잘 가져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선후배나 나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거나 선배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안이 꼽게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내가 얘기하는 말 자체가 뉘앙스가 바뀌어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되고 실제로 이 베이에리아에 있으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리사에게도 미국이 기회의 땅이다 라고 표현되는 문장이나 표현들을 제가 많이 접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요리사들에게도 아니면 저희가 말했던 그런 직군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기회의 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아이덴티티로 표출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지는 본인이 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경험해보신 입장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좀 어떤 나라인 것 같으세요? 조금 시선의 자유가 있죠.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뭐 근무 조건이 뭐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거야 대답을 드릴 수 있지만 뭐가 직접적으로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명확하게 이건 딱 다릅니다 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그립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세요? 밤에 산책 못 나가는 거? 제가 밤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가볍게 러닝을 뛰거나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그립죠. 그리고 뭐 친구들, 가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샌프란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을 그래도 좀 반겨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샌프란 자체가 이미 아시안이 엄청 많기도 하고 제가 일하는 근무 조건 자체가 한식 레스토랑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크게 뭐 인종차별을 받는다거나 뭐 좀 까칠하게 대했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요리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올 때는 한 어느 정도의 돈을 이 정도는 들고 가야겠다 하고 가지고 오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3천만 원 정도만 들고 왔어요. 미리 집을 다 구매한 상태에서 생활비로 3천만 원을 들고 오신 건가요? 집도 알아보지 않았고 그냥 일할 곳만 딱 정해서 연락을 했었고 그냥 와서 무턱대고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집을 알아보려면 한 어느 정도는 최소한 예상하고 와야 되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룸메이트를 구하실 거라면 월세로 한 250 정도 그리고 혼자 사실 거면 최소한 한 월에 300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보증금도 월세와 같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달러 환율까지 더 안 좋아지면 더 들고 와야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보통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하루 3끼를 다 외식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보통 3끼를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을 들고 다녀야 되나요? 어림잡아서 조금 간단하게 먹는다고 치면 못해도 150불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것도 최소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기본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기본
물가에 비례해서 팁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미국 자체는 계산서에 나와 있는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텍스도 붙고 팁도 붙고 이러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새끼 다 해결을 하시려면. 한 50불은 들고 와야 텍스랑 팁 포함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네네. 저희가 뭐 라면 하나 먹고 끝낼 거 아니니까. 네, 맞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사실 여기가 라멘 하나 먹는데도 라멘 값만 해도 한 14불, 15불 정도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제가 샌프란 처음 와서 먹었던 게 라멘인데 하필 또 라멘인데 거기에 제가 맥주 한 잔을 딱 먹었거든요. 그때 한 43, 4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못 왔나? 이게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비싼 집인 거죠, 그 정도면. 프랜차이즈였어요.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직업이 지금 셰프이신데 혹시 샌프란시스코 왔으면 이 음식점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하는 음식점이 있을까요? 저는 더 모리스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로스팅한 오리랑 베지터블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게 저는 여기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들고 가야 하나요? 거기 만약에 칵테일이나 이런 거 드실 거라면 두 분이서 가시면 한 150불에서 2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레스토랑인 거죠? 네, 레스토랑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딱 먹었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했던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여기 피자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엄청 미국 하면 딱 햄버거, 피자 약간 기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그게 막 와닿진 않더라고요. 여기가 맛있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피자가 뉴욕을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미국에서 맛집을 찾기 위해선 특정 지역에 가고 옐프를 쓰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걸 아예 모르고 있다가 여기 와서 들은 거라 혹시 좀 그래도 사람들이 미국에서 맛집을 찾기 위해 좀 추천하고 싶은 팁이나 서비스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구글 맵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구글 맵에서 리뷰가 많은 걸 많이 보고 저는 막 멀리 가서 뭘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주변에 있고 어디를 가고 싶다 하면 거기를 핀을 찍고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럼 리뷰가 뭐 1점 리뷰가 있어도 평균적으로 좋으면 가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죠. 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샌프란에 와서 좀 놀랐던 게 여기 무인 택시가 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사람이 없는 우리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근데 되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여기 원래 테크의 산물이라 잘 안 보이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생활하시면서 느낀 식당에도 이런 기술이 들어온다고 했던 기술이 있으셨나요? 그런 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오래된 곳이 더 각광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트랜디셔널한 느낌이 뭐 기계 갖다 주는 것보다는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 냄새가 나야 좀 활성화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방 사용하는 기기들의 발전 말고는 뭐 따로 크게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영님이 뭔가 제가 질문드리지 못한 부분에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요?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혹시 가장 처음에 이 인터뷰에 참여하셨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새로운 걸 해보는 걸 좋아해요. 제가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제가 희찬님 릴스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희찬님인 줄 몰랐어요 그게. 근데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막을 보고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샌프란이랑 여기 베이에리어에 오신다 이런 소리 듣고 처음에는 무슨 인터뷰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또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막상 해보니까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저요? 일단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내가 맞는 말을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계속 유효할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좀 재밌어요. 안 해본 걸 하는 거라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다 비슷하게 느끼시나 봐요 다들. 그러면 이제 그냥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 상용님은 꿈이 있으신가요? 네. 근데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어떤 요리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지금 계속 방황하고 있는 입장이라 어떤 요리사라는 것도 정하진 않았지만 좀 약간 이제는 나중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스케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강릉 사람이거든요. 강원도. 그래서 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서 약간 게임 끝판왕 끄고 돌아간 느낌으로 네. 가서 레스토랑을 하나 열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이대로 인터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